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이며 철강, 에너지, 소재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미래사업 발굴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2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먼저 전기차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유일한 리튬 직접 채굴 기업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광물 확보 정책과 맞물려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끝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 1위 시장인 중국을 포함해서 유럽, 미국, 한국까지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급락했었는데 전기차 시장 역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2, 3년보다 훨씬 빨리 1년 만에 끝나면서 올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중저가형 전기차를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차를 4, 5년 정도 탄다고 하면 휘발유나 디젤차 대비 연료비만 평균 1천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보조금 받고 3천만 원대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연기관차 2천만 원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 셈입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이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25%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40% 이상, 일본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판매량이 모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 르노의 소형 해치백, 르노5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유럽 주요 4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형 해치백 ID3가 3위, 원래 1위였던 테슬라 모델 Y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하는 고가형 차량입니다. 반면 ID3나 R5 같은 중저가형 전기차들은 4천만원대인데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실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형 전기차 위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전기차 캐즘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했습니다. 2023년 대비 주요국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10에서 20% 정도 급감했는데요. 전기차 캐즘이 진행되면서 K 배터리 주요 기업들, 에코프로부터 LG 엔솔까지 배터리 3사가 모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삼성 SDI까지도 적자 전환될 정도로 업황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주요국들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 적용 시 3천만 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3원계 배터리 대신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 탑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완성차 기업들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빅3의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IRA 법안을 시행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 IRA 법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같은 대부분의 혜택을 없앨 수 있고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실구매 비용이 1천만 원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테슬라까지 글로벌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를 지원하면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트럼프에 반감 있는 국가들에서 테슬라 구매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전기차였던 테슬라가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기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십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미국 완성차 3사가 전기차 사업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드가
작년에 전기차 사업에서만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 부문에서 39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투자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작년에 150억 달러 순이익을 올렸고 중국의 BYD도 전기차 사업으로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완성차 기업들의 몰락이 심각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에서 한때 연간 400만 대를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200만 대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1위를 지켜왔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BYD에게 1위 자리를 완전히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전환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했지만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전기차 캐즘 여파로 적자 규모가 심해지자 미국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국내 배터리 3사와 함께한 배터리 합작법인의 지분을 배터리사 쪽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SK온과의 합작법인에서 지분을 줄였고 제네럴 모터스도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사의 전기차 사업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기 손실을 줄이려다가 장기 경쟁력까지 포기하는 꼴이 된 겁니다. 미국 완성차 3사는 3년 정도 중장기적인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1년 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핵심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장 시작 전 시황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분석과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추천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만들어졌습니다. BYD가 2023년부터 중국 내수 1위로 올라섰는데 이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BYD의 성공 비결은 수직 통합입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핵심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기술 개발까지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이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테슬라조차 중국에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4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우디, BMW,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중국산 전기차를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굳이 외국 브랜드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동차 산업을 망쳤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름을 바꿔서라도 전기차 산업 지원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자동차 산업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상징입니다.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러스트벨트 지역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요. 그런데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미국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제조업 부활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배터리 제조 지원 정책인 AMPC는 원래 대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MPC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라는 뜻인데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핵심 소재들을 미국에서 생산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IRA 법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혜택이었다면 AMPC는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트럼프가 IRA는 축소했지만 AMPC는 유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핵심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G2 패권 전쟁이 확장되면서 전기차 산업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직접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미나 호주에서 채굴한 리튬도
대부분 중국에서 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원자재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더라도 가공과 제조는 중국에서 독점하는 겁니다. 미국은 석유도 나고 리튬도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반도체나 전기차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 제조하기 위한 기술 강화에 10억 달러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1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K 배터리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광물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IRA 법안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공제가 최대 7,50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혜택이 없어지면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1천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연기관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매 지원 대신 제조업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고 핵심 소재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조금보다는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자,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 모빌도 SK온과 협력해서 미국 현지의 리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텍사스에 자체 리튬 정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LNG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개발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아칸소에서 리튬 1,900만 톤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9년 동안 쓸 수 있는 대규모 매장량인데요. 이런 대규모 매장량들이 미국에서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리튬을 염전해서 소금 만드는 것처럼 염수를 자연 증발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리튬 주요 매장 국가들이 중남미 같은 더운 지역이 많아서 가능한 방법이었는데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생산 비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염호에서 염수를 퍼올려서 거대한 증발지에 뿌려놓고 햇볕에 자연 증발시켜서 리튬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하지만 생산 비용이 톤당 3,000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염수를 통해 직접 추출하는 방법이나 지열을 이용한 추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직접 리튬 추출 방식, 영어로는 DLE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겁니다. 기존 자연 증발 방식이 2년 걸린다면 DLE 방식은 몇 시간에서 며칠 만에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DLE 방식은 톤당 8,000달러에서 12,000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 방식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데 2년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DLE 방식으로 생산한 리튬은 순도가 99.5% 이상입니다. 자연 증발 방식은 보통 95% 수준이거든요. 세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자연 증발 방식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리튬 1톤을 생산하려면 물 200만 리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시도되는 직접 리튬 추출 방식은 전통적인 채굴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이런 채굴 방식 개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가 더 뛰어난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이미 DLE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DLE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열 발전소를 통해 지하수를 뜨겁게 달궈서 리튬을 추출하는 지열 추출 방식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열 추출 방식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뜨거운 지하수에는 리튬이 녹아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지열 발전에 쓰고 동시에 리튬도 추출하는 일석이조 방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솔턴시 지역에서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열 발전으로 전기도 만들고 리튬도 생산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고온의 지하수를 다루려면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식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런 신기술들을 통해 미국이 중국보다 리튬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호주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리튬 생산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여러 방식의 리튬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염수 추출부터 DLE까지 모든 방식을 경험해봤고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리튬 정제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광물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현지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 모 회사가 철강 산업 10년 연속 세계 1위인 압도적인 철강 기업입니다.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사업에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유일한 리튬 직접 채굴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 해외 염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호주 광산 기업인 필바라와 함께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했는데 미국 현지 리튬 개발에 호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미국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기준으로 리튬 6만 8천 톤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0만 톤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40만 톤이면 전기차 1000만 대 분량의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 리튬 생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리튬, 망간 등을 모두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양극재 분야에서는 국내 독보적 1위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다른 2차 전지 소재들도 단계적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통합 기업으로 발전하려는 전략이 명확해 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차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만원 초반, 29만원 후반대를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21만원 라인 저점을 다져주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데요. 5월부터 계속 상승해서 6월에는 60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줬고 적절하게 조정도 받았으며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이고요. 21선까지는 더 하락할 수 있으니 21선에서 지지받아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